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관련해서 화면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제명되고 나서 병원을 그만둬서 일정을 안 알렸었는데 만약에 네, 지난해 5월에 대구를 차지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내려간 거고 제명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원래 27일에 서문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전인 오늘부터 내려가서 일정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특보님,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시민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기념 뭐 운동공원 이런 데도 찾고 했던데 2박 3일간 대구를 머문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정을 잡은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활동 공간이 있음, 그리고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 충분하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내려가서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부터 방문을 했다라는 것, 첫 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2.28 민주운동 기념관을 갔다라는 것, 그것도 좀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 또는 이 당의 노선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하고 당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은 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 앞으로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엄포성 발언까지도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서문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냉대받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대구 지역에 머물면서 대구의 사람들 또 대구의 민심 이런 부분들이 본인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행동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사실 비공개로 오늘은 대구를 내려간 거였는데 취재진이 많이 대구로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에 방문을 두고 이제 지역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치인의 처세라든가 정치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걱정해주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면으로 설명드리고 설득드릴 겁니다. 그게 뭐 어디 나가는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2.28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 2.28 대구입니다. 그 이후에 3월 15일에 마산의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4.19로 서울로 이어진 겁니다. 출발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보수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오늘 대구에서 찾았던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게 아마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라는 해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출마를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어딘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대구를 찾아서 저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는 격이지요. 그리고 출마를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은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우리 정치 시그널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그 뭐 자객공천 비슷한 승리 전략을 예, 짜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뭐 힐링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로받고 원기 회복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동선을 보니까 뭐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라든가 국채보상운동 그 공원 이런 이벤트 위주로 하면서 아마 지지자들이 조금 모인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직전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제일 먼저 대구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예비 후보 신분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피켓팅을 출퇴근마다 했어요. 철저히 바닥을 다졌죠. 기었죠. 온몸을 던졌습니다. 모름지기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같이 지금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고 밑에서부터 다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 사람이 아마 처음 지금 뭐 선거에 나간다면 지금 처음일 건데 네. 저렇게 그 이벤트 위주로 하는 게 과연 저게 적절하겠나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한다면은 지금 당에서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 탓하고 힐난하는 얘기를 하면은 안 좋아할 거야 대구 시민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네. 그걸 보수 재건 위주로 이거는 좀 별론가요? 네? 보수 재건하겠다. 이건 좀 별로인 메시지인가요? 재건 모르겠습니다. 재건이라는 게 지금 국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은 아예 제외하고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바닥을 좀 다지면 좋겠고 네. 그 너무 그렇게 국힘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대구에 뭐 맡겨놨습니까? 예.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예. 대구 전문가신데 지금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아니 싸하다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요. 아니 뭐 국힘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시끄러운 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을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잘 보시면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재준 의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죠. 함께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배현진, 안상훈, 정성구 의원 등도 서문시장 일정에는 동행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당헌상 개파 활동은 금지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두 파로 쪼개져가지고 엄청나게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일을 사실 윤리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역대급으로 지금 윤리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 윤리위로 제소를 통해서 뭐 징계를 하고 이른바 징계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징계를 하는 것 자체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더 폭발하고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뭐 갈등의 요소에서 윤리위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 자체가 별로 국민의힘 내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윤리위가 요술방망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개파 갈등들은 말 그대로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사법적으로 풀기도 어려운 것이고 더더군다나 당내의 윤리위가 이걸 해결해 주거나 풀어줄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서문시장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저는 새 결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윤리위가 연결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뭉쳐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윤리위 제소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조홍천 의원이 하셨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도혁 대표가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언급을 했었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마하게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저희 한 대표님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이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겠다고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거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하게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말로 들리긴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 하나 또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뭐 출신이든 아무튼 현역 의원이 나오게 될 경우에 비는 지역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이어서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민심 경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소영 평론가님, 저는 사실 장도혁 대표의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 거기 그 지역에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공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선택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TK나 PK 중에 한 지역을 정할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뭐 이른바 중원 싸움에서 나오는 뭐 경기도 쪽에서 3자 구도는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그 범보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키지 후보를 공당이 안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내는데 지잖아요. 내는데 지면은 그때부터는 한동훈의 말이 먹히는 정치 환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뭐 해석을 할 텐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도 이기고 한동훈 후보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게 이제 장 대표의 전략인데 저는 당 대표로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은 좀 되새겨 볼 게 있는 게 굳이 제 얘기는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라는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대진표를 보고 내가 발을 뻗을 자리인가 그리고 이겼을 때 비로소 내가 좀 이를테면 서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인가 이런 걸 보고 정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맞불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저 얘기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분명한 선을 그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욱 특보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장도혁 대표도 승리 전략을 짜보겠다라고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또 해볼 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해볼만 해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최대의 힘을 쓴다고 해도 지금 정도면 한 30%에서 많이 받으면 한 40% 그 정도의 지지율을 받아야 승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3자 구도에서도 저희가 어떤 어부지리의 성격 또는 특정 후보들이 그 좀 경쟁을 세게 하는 그런 보수 후보들이 경쟁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대구 지역에서 경선이 저 재보궐이 발생할지 여부도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지역으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만약에 5월 4일까지 한 3, 4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것을 홀딩하고 있을 경우에 또 사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리는 비게 되지만 재보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객 공천도 가능합니다만 아예 저 지역에 공천이 없게 만드는 것도 국민의힘의 전략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최대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희보다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더욱더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게요. 행정통합법이 통과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법안에 대해서 내부 충돌이 벌어졌는데 일단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 반대한 거 누구냐, 지도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내 지도부인,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은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홧김에 한 말 같기는
합니다만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대구랑 경북으로 갈라져서 의원들이 통합 법안에 대해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국회의원과 또 시도의원, 요건 또 살짝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만 두고 보면 예, 대구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구에 인접한 시군의 국회의원들은 의원들. 찬성을 하고요. 예, 지금 도청에 있는 안동 이런 경북 북부 지역 좀 떨어진 곳에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예, 근데 시도의원은 또 이게 묘한 게 경북 도의원들은 찬성하고 대구 시의원들은 반대를 해요. 엇갈리네요. 예. 의원들이랑. 엇갈립니다. 예, 인구는 대구가 많은데 시의원 숫자보다 도의원 숫자가 더 많다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 광역의회로 됐을 때 대구의 목소리가 이 반영이 안 된다. 네, 그러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봐야 다 그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조정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요번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1년에 5조씩 네, 20조 그냥 먹자. 요걸로 지금 통합을 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라고 아주 야심차게 만들었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전부 다 유령도시가 돼요. 왜? 정주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게 경제 생태계가 이식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공공기관만 옮기고 거기 취직한 사람들만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지 예.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지고 한동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